러시아 소설가 레프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내면 주위의 사람들은 많은 상처를 입는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상처를 입는 사람은 바로 화를 내는 당사자이다.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자신의 욕구 실현이 저지당하거나 어떤 일을 강요당했을 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만 분노를 표출하다 보면 결국 가장 큰 상처를 입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야생말은 흡혈박쥐를 가장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흡혈박쥐는 동물의 피를 빨아먹으며 사는데 피를 빨린 야생마는 어떤 방법을 써도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보면 흡혈박쥐가 굉장히 무시무시해 보이는데요. 사실 동물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흡혈박쥐가 빨아먹는 피는 아주 극소량이며 야생마에게 전혀 치명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야생마가 목숨을 잃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흡혈박쥐에게 당한 이후 야생마가 느끼는 분노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흡혈박쥐는 단지 야생마의 죽음을 유인할 뿐이고 야생마가 이 유인에 격렬한 감정으로 반응한 것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입니다. 이에 따라 심리학자들은 사소한 일로 크게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의 과실로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현상을 야생마 엔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분노는 사람이 느끼는 정상적인 감정 반응입니다. 분노를 느끼는 중에는 혈액이 팔다리의 끝부분에 대량으로 집중되는데 이는 사람의 근육을 팽팽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성적인 사고 대신 감정적인 사고를 사용하여 빠르게 공격 태세를 갖추게 합니다. 즉, 분노라는 감정은 인류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며 역경 속에서도 눈 깜짝할 사이에 극단적인 전투력을 확보하게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진화사만 보아도 분노는 수없이 우리 조상들의 생명을 구하기도 했죠. 하지만 분노가 가진 폭발력은 우리 몸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순간적으로 과부하가 걸리면 폭발하는 기계처럼 말이죠. 분노가 가져오는 폭발력은 인체 기능에 대한 과도한 손실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분노의 표출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납니다. 특히 분노는 신체 기관에 해를 입히기 쉬운데 첫 번째가 바로 심장입니다. 만약 자주 분노를 느낀다면 심장이 동맥경화에 걸릴 확률은 마음이 평안한 사람보다 거의 3배나 높습니다. 감정이 격렬하게 일어날 때 우리의 혈압은 빠르게 상승하고 혈소판이 뭉쳐서 동맥경화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심장 외에도 분노는 먹고 싶다는 욕구를 떨어뜨려 소화기 계통에 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혈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많은 전문의가 환자들에게 분노를 자제하지 않으면 고혈압과 심장병에 따라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이 외에도 두통, 화병, 과민성 대장 증후군, 뇌졸중 등의 병이 나타납니다. 분노가 신체의 고통으로 전이되는 것입니다. 만약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사소한 일에 분노하는 습관부터 줄이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할 일입니다. 분노는 신체 내부에서 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외적으로도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해 책상이나 벽을 주먹으로 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과격한 신체 행위로 이어지기도 하고 분노의 대상에게 복수하기 위해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하죠. 사실 분노가 쌓이면 그 자체로도 병이 될 수 있기에 적절하게 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표출의 방식이 지나치게 과격하면 주변 사람은 물론 본인까지 모두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다음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작은 식당의 주인인 68세 윌리엄과 그 식당의 요리사가 어처구니 없는 일로 다투었습니다. 요리사는 무조건 찻잔으로 커피를 마셔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윌리엄은 찻잔으로 커피를 마시는 것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이 갈등은 결국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윌리엄은 다툴수록 점점 더 화가 났고 분노에 휩싸여 권총 한 자루를 집어든 채 요리사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요리사는 재빨리 달아났고 윌리엄은 총을 들고 쫓아갔죠. 그런데 쫓아가는 중에 윌리엄은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윌리엄은 총이 잘못 발사되어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윌리엄은 심장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극도의 분노와 더불어 격렬한 움직임까지 더해져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킨 것입니다. 분노가 사람을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의 몸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의식적으로 격한 감정을 통제해야 합니다. 분한 감정이 곧 폭발할 것 같을 때는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스스로 이성을 유지하는 거죠. 스스로 화내지 마. 분노는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 라고 말해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분노의 감정을 스스로 잘 억제할 경우 사망률과 심장병 재발률이 크게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즉, 분노를 잘 통제하기만 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이런 나쁜 정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까요? 간혹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샌드백을 때리는 방법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폭력성은 습관화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 자극에 대한 인내력과 객관적 평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반복적으로 자신에게 이건 화낼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알려주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분노가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스스로 자진해서 분노의 감정을 풀며 마음속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드럼을 치는 등 취미로 분노를 승화하는 것이죠. 또한 불평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고 친한 친구로부터 충고와 위로를 얻는 것으로 분노를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화가 날 때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리면서 분노를 식히고 가능한 한 빨리 그 환경에서 벗어나면 더 큰 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자신을 지켜주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는 양날의 검 같은 감정입니다. 불의를 봤을 때 부당하다고 외치는 힘, 감당하기 어려운 힘에 핍박받을 때 저항하게끔 만드는 힘,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힘은 모두 분노로부터 나오는 힘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분노는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 불태울 수 있는 위험한 불꽃이기도 하죠. 분노를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으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노를 통제하는 방법을 익히고 나면 내가 한 발짝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과한 분노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좋지 못한 최후를 맞게 되겠죠. 따라서 지금부터 분노를 통제하고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톰 소여의 모험을 쓴 작가 마크 트웨이는 분노는 그것을 부은 것보다도 담고 있는 그릇을 더 많이 손상시키는 염산과도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분노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만약 사소한 일에도 욱하며 분노를 느끼거나 화가 났을 때 솟구치는 분노를 참지 못해 애를 먹거나 분노로 손해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부터는 분노를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익혀보세요. 분명 당신의 삶이 한층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본 영상은 책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를 참고했습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